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이 문제를 좀 먼저 짚어보면서 신년 새해를 열까 합니다. 정형준 인의협 정책실장 연결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벌써부터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막 들리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달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가 사실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이 된 문제인데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가 무려 3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점 사태가 커지기만 하는 확대 일로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제일 큰 원인은 조기 방역의 실패인데요. 네. 뭐 방치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처음에. 음, 최초로 발견이 된 게 이게 11월 16일입니다. 네.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나간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정부가 이제 제대로 이 초동 대응을 했으면 음.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게 재작년 메르스 사태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이 국민들의 이제 먹거리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인수공통 감염 질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안 돼 있었던 거고 네. 또 2014년에 또 한번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네네. 그리고 뭐 이 부분 외에도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대응이 안 돼 있었다는 게 밝혀진 게 음. 이런 조류 독감 발생한 178개 농장 중에 156개가 네. 엉터리 소독제를 사용한 게 밝혀졌습니다. 또 그러니까요. 뭐 정부가 사실은 그간에 뭐 수차례 이 조류 독감이 계속 돌았는데 네. 이런 엉터리 소독제 하나도 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끝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지금 그 케이지식 닭장이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닭을 키우는 거를 가서 보시면 네. 국민들께서 보시면 케이지에 이렇게 막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닭을 키우는데 예. 이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런 양계 업체의 과다 경쟁이 너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완전히 방치하고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어진 일이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큽니다. 그렇군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때처럼 처음에 제대로 방역을 했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부가 이런 것을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 방치 상태였다. 이런 비판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수공통 감염 질환 제가 뭐 이따가 여쭙겠지만 이게 지금 그 중국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하는 사건으로 비화됐었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가운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엉터리 소독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소독제 같은 너무나 그 당연한 것조차도 이게 제대로 안 됐을까요? 이런 건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소독약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그 양계장에. 그러니까 뭐 이게 내용이 보면 네. 전체 뭐 178개 중에 네. 아예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은 곳도 5군데가 있고요. 이제 조류독감 발생한 곳만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31개 정도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권고하지 않은 걸 사용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150개는 아예 정부가 권고하지 않은 겨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네. 거를 이제 계속 또 겨울에도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경우도 밝혀졌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178개가 다 엉망이어서 네. 이 뭐 이유 자체는 아예 이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농가라고 하면 이제 작은 농가도 생각을 하지만 네, 네. 양계 농가도 상당히 기업화되어 있고 큰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곳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채산성 문제 때문에 네. 저가의 소독약을 썼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효과가 없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 특히나 이제 농림부는 예. 어떠한 그 감시나 감찰도 해내지 못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효과도 없는 소독약을 왜 뿌리는 겁니까? 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인수공통 감염 질환이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연말인데요. 포천에서 고양이 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2마리가 모두 AI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원인은 우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뭐 이 바이러스 질환은 특징이 이제 뭐 공기 감염도 있고 접촉 감염도 있는데 네. 이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접촉성,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게 네. 접촉해야 되는 가능성 때문에 네. 이 폐사된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그 분변이라던가 이런 네. 이제 조류독감에 감염된 예. 양계장에서 나온 분변에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니면은 임의로 폐사시킨 예. 아니면은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걸 살처분을 해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또 네. 그게 뭐 어디서 몇 마리가 또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장난을 고양이는 이제 뭐 먹질 않더라도 장난을 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혹시 모르는 그 이 고양이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12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처방을 했고 그리고 최대 잠복기인 열흘 동안 쭉 모니터링을 하겠다,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실제로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그 얘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조류 독감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도는 게 이제 H5N6라고 해가지고 네. 이 조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고위험성으로 확산성이 있는데 네. 인간 감염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는 예.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2000년대 중후반에 많이 돌았던 예. 이런 형태들은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사망도 상당히 일으키고 감염도 뭐 1000명 이상 일으켰던 네.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 H5N6는 상대적으로는 케이스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래도 최근에 그 세계 보건기구의 어떤 보도 자료를 보면 네. 올해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 네. 그리고 11월 21일에도 2건이나 이미 또 중국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허. 예, 아예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덜 위험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발생된 경우는 어떤 건가요? 어떤 바이러스였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한국에서와 동일한 지금 네. 이 돌고 있는 H5N6와 관련해서 네. 감염된 케이스가 지금 벌써 지난 2달 동안에 2건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사망 사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바이러스 똑같이 H5N6형 바이러스였던가요?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고요. 사망 네. 이제 워낙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이러스는 워낙 그 I형 형태가 많아서 네.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백신을 동물들의 그 가금류한테 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한 140개 정도의 그 타입으로 나뉘기 때문에 140개 타입이요. 예. 예, 전체를 다 이렇게 백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로 유행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돌고 있는 이 형태는 조류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데 네. 사람한테 감염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지금 많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근데 그렇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로 이런 그 사망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그 대규모 확산은 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이렇게 가금류랑 같이 생활하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산업화되고 안전한 어떤 그 식품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만약에 국내에서도 그 사람이 이런 감염돼 있는 가금류랑 가까이 접촉을 하고 네. 본인은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감염될 가능성은 뭐 네.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그 안전하지 않은 식품류를 관리하는 국가라든가 뭐 가금류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더라도 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고양이나 개나 되게 이제 그 귀여워해서 아이들이 접촉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그 뭐 지나가는 길고양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감염의 위험 이런 거는 없는지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네, 가금류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가금류의 분변이라든가 이런 걸 만졌을 때 감염될 가능성은 네, 상대적으로 있지만 네, 이제 이게 종간을 두 번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 다시 이제 이런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이 감염된다던가, 네, 감염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던가, 예, 이런 부분은 이제 훨씬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음,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메르스도 마찬가지인데, 네, 메르스도 저희가 이제 아시지만, 물론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만, 낙타에서 이제 사람으로 가면서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확산이 맞습니다. 됐던 예, 그런 경우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생물로 넘어가게 되면 예, 거기서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제 고양이나 개 같은 포유류로 넘어갔을 때 변이가 일어난다면 음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명확하게 방역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들리는 말로는 그 농축식품부에서 사실상 이게 손 놓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막 들리거든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끊임없이 살처분 그냥 다 그 죽여서 묻어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그래서 그 숫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방법이 과연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근원적 회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하는 것인데요. 더 이상 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거라도 지금 뭐 빨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네, 지금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뭐 5에서 7일씩 걸려가지고 가서 살처분을 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인력도 네, 지금 부족한데, 네, 이 부분도 물론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한국에서 이렇게 조류 독감이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최근에 한번 돌았을 때 한 네, 60만 마리 정도만 음, 지금 살처분한 걸로 돼 있는데, 거의 뭐 3, 40배 이상 지금, 뭐 잘못하면 지금 100배 이상 지금 이제 더 그 살처분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네, 예, 그 차이는 이제 이 사전에 이런 농장들에 대한 관리, 그 네, 다음에 이렇게 밀집도를 높여가지고 가금류를 키우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음, 이 스트레스도 얘들이 많이 받지만 네, 또 그 안에서 한번 어떤 전염 질환이 확산이 됐을 때는 음, 증폭이 엄청나게 빨리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혹자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산란계가 지금 많이 지금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산란계도 엄청나게 포화여서 예, 농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과다 경쟁 때문에 달걀 하나가 뭐 거의 110원에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서로 지금 이 제살 파먹기다 보니까는 뭐 제대로 된 소독약도 쓰지 않고 네, 그 양계장 안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약순환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적으로 전체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어느 음, 정도까지는 그 국민들이 지금 이런 조류독감 때문에 거꾸로 달걀값이 폭등해서도 문제가 되고 또 네, 거꾸로 어떨 때는 너무 과잉 생산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음, 그거를 농림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네. 이 현 정부의 무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30% 정도까지 달걀 값이 올라서 어떤 곳에서는 돼지고기 값보다 달걀 값이 더 비싸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종계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은 달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뭐 이런 보도.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올 초여름이나 돼야 이게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살처분을 하고 나니까 이게 네, 산란계들은 이제 달걀 낳는 닭인데요. 그렇죠. 이 닭들의 숫자가 이제 다시 이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6개월인데,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런 어떤 감염의 확산을 막는다는 전제에서 네, 나오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지금 그 황교안 지금 내각이 네, 지금 이걸 총괄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음, 만약에 계속 지금 확산이 돼서 네, 어, 가장 마지막에 농림부 보도에서 지금 한 2,900만 마리 정도를 지금 이제 살처분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6개월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계속 확산이 된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모든 감염 질환은 저희가 이미 재작년에 메르스 맞아요. 사태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예. 정부에서 안전하다. 이 평택에 있는 이 참. 병원만 이제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검역하면 끝이라고 했지만 거기가 뚫리면서 이제 서울에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그 감염이 됐던 것이고 거기서 확산이 돼서 저희가 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국민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을 때 네. 그나마 이게 커버가 돼서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다 좀 그 사태를 지금은 좀 이제 과거 음. 해상형으로 생각하면서 잊어버렸지만 네. 이 조류 지금 독감 자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음. 그렇군요.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은 네. 지금 당장 방역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아니 이 정도라면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실상 조류계의 메르스다. 이런 말씀 언젠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이게 언제 그 종결될지 종결 선언이나 가능해질지 그러니까 일종의 기온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무한정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굉장히 상황이면 무대책. 실제로 지금 거기다가 다른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그 보통 먹는 이제 그 닭들, 그러니까 이런 네. 달걀 낳는 닭이 육개. 아닌 이 예. 닭들, 육개들도 이제 이 관련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만큼 살처분이 되진 않았는데요, 네. 산란기만큼. 예. 만약에 어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만약에 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게 만약 6개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뭐 치맥에 나란다. 이거 큰일 났네. 예? 지금 뭐 닭고기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 되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뭐 이제 정말 대한민국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까지 터져서 이거를 제대로 방역조차 못해서 결국에 모든 문제가 초동 실패로 인해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런 사적 기업들의 네. 어떤 이윤 추구를 이제 공익적인 어떤 그런 안전한 먹거리 관리라던가 뭐 네. 메르스 때 보면 질병 치료라던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네. 존재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한 결과가 항상 그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뭐 달걀값이 폭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죠. 닭고기를 먹기가 좀 두려워진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뭐 살처분을 해서 그 농가 보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중소형 농가들은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한국의 이 육개라든가 산란계도 이제 상당히 그 독과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독과점이 되어 있는 큰 산업체들은 거꾸로 이렇게 살처분해서 이익을 봤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익을 봤다니 어떤 측면에서 이익을 볼까요? 이게 거꾸로 이제 그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과잉 경쟁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달걀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0원 정도로 아주 싸게 공급이 되면 큰 수익이 나지 않는데 네. 살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한 아. 마리당 보상을 받으면은 네. 그게 더 낫다는 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독과점 업체들은 전국에 엄청난 농장들을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요즘에 육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하림, 마니커 이런 곳이 네, 네, 네. 합쳐서 거의 70% 정도의 점유율을 갖는 나라거든요. 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산업체들이 이미 네.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작은 업체들을 인수합병하고 네. 휘하에 거느리면서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이런 업체들은 전체 그 출하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살처분을 해서 어느 정도는 과잉 경쟁에서 서로 빠져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고 또 제대로 그런 어떤 케이스 닭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네. 어차피 살처분을 해서 그렇게 큰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꾸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어떤 관리가 네. 앞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에서도 기업은 이득을 보고 큰 기업일수록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는 큰 기업일수록 이득을 보고 국민은 피해를 보고 이런 그 공식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네요. 정말
야, 이대로는 진짜 새해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좀 본질적인 대책이나 처방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기업 이윤만 폭리를 취하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면 이 뭐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빵값도 오르고 있어요. 계란값 때문에. 그죠? 예, 그럼요. 계란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가 이제 빵이고요. 네. 뭐 계란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달걀 후라이나 뭐 삶은 달걀도 먹지만 음.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생크림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도 일부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뭐 이렇게 예. 되면서 계속 이 그 산업 전체에 이제 그 먹거리에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예. 그 이제 설 연휴 다가오는데 설 연휴 때는 또 그 주부들 한숨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 명절 음식에 달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전 부치실 때도 또 넣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여러 가지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의협 정형준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